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자, 오늘의 또 중요한 백브리핑. 오늘은 어렵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보통 어렵지만 중요한 얘기는 금요일 날 하는데 부동산 얘기? 아니 네. 부동산 이야기는 뭐 중요하지만 어렵지는 않고 네, 오늘은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네, 최근에 정부가 추경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추경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 또 알아서 보고서까지 쓰시고. 낸 분이 있어요. 네, 세상은 이런 분들에 의해서 바퀴가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예. 했는데 이분이 우리가 아는 분이네. 그러니까 참. 자, 이런 네. 신기한 일이. 네. 네. 마침 또. 나라살림연구소의 예, 정창수 소장님. 예, 나라살림을 연구하는 분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뭐 그분- 이분이 약간 음. 까칠하시죠. 음. 항상 얼굴은 웃으시는데 내용을 네. 잘 들어보면 막 피가 철철 넘치는. 그래서 이분한테 배이면 배인 줄도 모르고 그런다고. 네. 자, 잠시 후에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님 모시고 예. 2차 추경안에 대해서 선진 시민이 알아야 할 것들. 아, 네, 알아보겠습니다. 다 도타님이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본인이랑 상관없다고. 상관없지 않습니다. 모든 예산은 음. 전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n분의 1하면 별 상관 없어. 조금 멀게 느끼긴 하지. 실제로 멀기도 멀지. 아니, 멀긴 뭔데. 네. 사실은 이 얘기 모른다고 뭐 네.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있지는 않아요. 네. 뭐 주식 투자하는데 크게 문제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보면 세상에 뭐 중요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래. 우크라이나는 주식 시장이 더 중요하지. 아니 뭐 주식 투자 잠깐 안 하면 되잖아.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웬만한 방송에서는 이렇게 편성 안 합니다. 잘 안 하죠. 지루하고 재미없고 어렵거든. 그렇지. 괜히 그리고 정부의 그렇지. 눈치 보고. 그리고 이런 거 한다고 뭐 야 니네 방송국 역시 어. 아니,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네 하니까 네. 나라살림연구소 유튜브 좀 많이 좀 가주세요. 정창수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모시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신 네. 거였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제? 이제 뭐 다 지나갔습니다. 아, 네. 이번 추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산은 다시 짜서 돈 조금 더 쓰겠다는 거죠. 그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음. 추가 경정이거든요. 경정은 다시 계산한다는 건데 네. 예. 추가적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건데 반드시 증액만 하는 게 아니고 감액도 있었어요. 아, 감액도 그 할수 IMF 외환위기 있는데. 때는 네. 정부가 오히려 줄어들었죠. 생각해보니 좀 덜 써야 되겠다. 아니, 예산은 뭐 다시 짜자. 세수입도 줄고 했기 때문에. 네. 허리띠 졸라매는 추경도 있고 네, 허리띠 좀 더 풀고 좀 더 푸는 추경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거는 후자인데 이번 거는 늘렸다. 네. 늘리는 예산인데. 밀리는 예산인데 아주 많이 늘렸다. 네. 그러니까 올해 들어올 예정으로 있던 국세가 15%가 더 거친다고 이제 하는 가정을 두고 네. 짠 예산이에요. 그거 그게 무슨 되죠.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올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국세가 343조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아니고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53조 더 거쳐가지고 396조가 들어올 거야라고 얘기한 추경 경정 예산이죠. 이번 예산은 네. 343조밖에 안 들어올 거라고 짰던 예산은 언제 계산한 거예요? 그 세수를? 작년 말에 계산한 거죠. 작년 연말에. 네. 근데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올해 한 5개월 지나고 보니까 네. 생각보다 53조나 더 들어오네. 근데 문제는 예. 예. 또 우리가 추경이 한 번 더 했었잖아요. 지금이 2차 2월 달. 추경이죠. 예, 2월 달에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억지로 해야 된다고 해서 11조나 국채를 발행했어요. 그때는 그럼 343조 원도 잘 안 거칠 안 거라고. 고칠 거다고. 그래서 11조의 국채를 발행해서 억지로 추경을 해서 대선 전에 조금 나눠줬잖아요. 예.
그런데 불과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53조가 더 거칠 거라고. 아니 그게 아, 왜 그런 진짜.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3개월 만에. 아, 그게 약간 정치적인 쟁점도 되긴 됐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 아무래도 이제 떠나간 정권, 숨겨놨냐 뭐. 네. 어. 이게 이제 일종의 뭐랄까 조작 아니냐 뭐 예. 이런 이제 논란도 나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제 능력 문제, 그러니까 무능의 문제 아니면 예. 약간 좀 의도적인 문제,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무능일 수도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정치적인 우리 색깔을 배제하고 뭘 알기가 어려워요? 그 예상하기가 어렵습니까? 예를 들면 얼마 그게 들어올 거다. 불가능해요, 예측이. 왜냐하면 네. 공개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기준이나 아. 데이터를 공개하잖아. 기재부에서. 343조로 예상했던 연말 예산과 예, 예. 396조라고 예상하는 현재 예상치가 각각 어떤 근거고 무슨 세금이 얼마나 더 거쳐서 이런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요? 아주 뭐 러프하게 한 몇 줄은 있는데 음. 그걸로 설명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처럼 매달 네. 뭐 통계 올보도 내고 네. 하면서 치밀하게 계산을 했을 거라고 믿지만 예.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아니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좀 공개하고 어. 그 뭐 맡기면 더 좋지만 여하튼 예. 공개하고 같이 토론하고 증명하는 걸 좀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지만 계속 이건 정부 수립 이후에 자기들만의 고난이라고 생각하죠. 야. 343조밖에 안 거친다는 건 문재인 정부 기재부가 그렇죠. 계산한 거고 예. 알고 보니 53조가 더 거쳐서 396조가 거칠 것 같다는 이번에 새 정부 기재부가 계산한 예, 겁니까? 그렇죠. 그 기재부는 같은 과 공무원들이 했을 텐데. 뭐- 근데 위에만 바뀌었지 뭐. 장차관만 바뀌었을 뿐인데 네. 오히려 그 예산실장이시던 분이 저 차관이 됐거든요. 예. 예산 차관. 예. 그러면 바뀐 거는 사실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마나 그러냐면 10일 날 대통령 취임을 했잖아요. 예. 11일 날 엠바고로 이 자료가 나왔고 12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다시 계산한 게 아니고 예. 그 전부터 준비가 된 거죠. 대선 끝나고는 준비했겠죠. 만약 우리가 추측한다면. 네, 그렇죠. 그죠? 3월 대선 끝나고 준비 좀 취임이- 새 정부에 선물을 주자. 아니 그러면 지금 나온 게 제일 최근 데이터니까 맞겠죠. 어? 네. 더 들어오는 게 지금 제일 최신 데이터니까 53조가 더 들어왔다 우리 예상보다. 그건 맞을 텐데. 들어올 거다. 아, 들어올 거다. 네. 그럼 2월 달에 1차 추경했을 때 네.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누가 맞는지는 모르죠. 어? 문재인 정부라고 다 잘못합니까? 아,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문재인 아니지만. 정부가 그런 걸 캐치를 못한 무능의 한편에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기재부에 또 어떻게 보면 무능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 겹친 거라고 아니 보겠어요. 소장님 네. 더 많이 거칠 거라고 하는 396조가 네. 실제로 거칠지 안 거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내년 초 돼봐야 하는 거니까 네. 누구 말이 맞는지 343조 원밖에 안 거칠 겁니다 했던 문재인 정부 기재부가 맞는지 네. 396조가 거칠 것 같습니다라는 윤석열 정부 기재부가 맞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가봐야 하는 건데 왜 윤석열 정부 기재부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그 이미 작년에 예. 90조 적자일 거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기 30조 적자로 줄어들었거든요. 작년 2021년에도 예. 그리고 올해도 지금 이미 1, 2, 3월에 들어온 세수가 이제 그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걸로 지금 이제 보여지는 거죠. 들어오는 거 4월 달까지 거치는 세금 보니까 예. 396조 즉 더 많은 세금 거칠 게 맞아 그래서 뭐 보여요. 일부 전문가들은 뭐 그래도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냐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뭐 법인세라든가 대부분의 것들이 작년 실적이 기반해서 이제 올해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이렇기 예. 때문에 예. 그 대체로 추정은 맞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네. 과거에는 그렇게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추계하다가 이번에는 약간의 낙관을 포함한 추계를 하는 것이 좀 이제 이상하다. 국민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이상한 것이지. 그럼 하여튼 지금의 설명은 뭡니까? 몇 달 전보다 세금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53조 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 논리는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측하지 못한 법인세 세수가 더 거쳤고 소득세도 더 거쳤고 부가세는 그보다 좀 덜하지만 예. 더 거쳤다. 그러니까 세수 예측이 자기들 생각한 것보다 더 잘 거치는 어떤 경제 상황이 있었다라는 주장이죠. 같은 얘기죠. 그게 세금 더 많이 거친다는 얘기고 우리나라가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가 대부분이니까 네. 똑같이 세금이 더 거쳤다는 얘기가 초과세수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 동어 반복한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첫 번째 표를 한번 보시면 네. 지금도 여전히 좀 그런 게 있는데요. 예. 그 첫 번째 표 보시면 그
지금 경제 성장률이 작년이나 올해가 비슷할 거라고 추정을 해요. 경상 성장률이죠. 실질이 아니라. 그런데 국세 수입이 본 예산에 2021년도에 282조 잡았잖아요. 그런데 결산이 344조가 들어왔거든요, 작년에. 네. 예. 근데 올해 예산 짤 때 짠 게 작년 결산보다 적어요. 그렇죠? 344인데 그 본 예산 2022년도에 국세 수입은 343조죠. 보통은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게 정상입니까? 세수는. 그러니까 만약에 경상 성장률만큼 늘어나는 그렇죠. 게 보통이에요. 네, 그럼 만약 경상 성장률인데 뭐 인플레이션 텍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소득도 예. 증가하고 이런 거 있어서 예. 더 증가하거든요. 한 8에서 9, 10 정도 아, 증가하는데 일반적으로 예. 그거보다 더 하는데. 그런데 이미 작년에 쭉 11월, 12월에 늘어나는 게 보이고 있는데 예. 근데도 이제 예산을 적게 잡은 거죠. 지나치게. 본 예산을 적게 잡았다. 그러니까 작년 결산보다 더 적은 올해 예산인 거죠. 1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저 예산 짤 때부터 왜 이렇게 세수를 적게 예상하냐? 네. 분명히 그런 말씀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했죠. 근데 저희가 저 나라살림연구소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네. 대단히 고도의 무슨 저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세입 들어오는 추계들이 그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매일매일 공개되게 돼 있어요. 예. 상당히 그건 산수죠. 그걸 보고 이렇게 지금 증가율이 이렇게 되니까 네. 들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옥신각신 싸우다가 예. 올해 4월에 그 이제 결산일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예. 저희가 결산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닫아버렸어요. 그 공개하던 걸 닫아버렸어요. 닫아버렸다고요? 데이터를 네, 데이터를 공개를 하던 걸 안 한다. 네, 이게 매일 실시간으로 공개하라고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는데 예. 닫아버렸어요. 그럼 보지 말라고? 그래서 기자들이 왜 그랬냐고 해도 뭐 별 답이 없는 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데이터를 공개 안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일반 시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예측할 예. 수 있는 정도의 예.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일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주 어려운 알고리즘이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 혹시 없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럼 일부러 축소해서 예산을 그 세수를 예측했다면 네. 그게 좋은 왜- 점이 뭐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추측할 수 있는 좀 일반적으로는 더 여유 있게 잡지 않나요?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보통은 어. 세수 예상액을 더 많이 하는 게 잡아서 유리하죠. 정부 더 입장에서. 많이 특히 이제 대선도 있는 해인데 어. 더 많이 예산을 잡아서 그걸로 흥청망청 나라 살림을 쓰는 게 보통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바인데 왜 그랬을까요? 왜 오히려 들어오는 세금도 안 들어온다고 예측을 했을까요? 원래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재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찌됐든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새 정부에 이제 선물을 주려고 일부러 축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더 보수적으로 해놨다가 비슷한 꼴이 언제 있었냐면 예. 2007년 8년에 네. 그 참여정부 끝나고 났을 때 예. 세계 잉여금이 30조가 넘게 들어왔어요. 어. 이명박 정부 1년 차에. 예. 네. 근데 그때는 국세가 200조도 안 될 때였거든요. 세계 잉여금이 330조가 넘게 들어왔는데 세계 잉여금이 뭐예요? 그러니까 남은 거죠. 결산을 했더니 예. 돈이 남았다. 아. 그러니까 초과세수를 포함해가지고 예. 쓰려고 했던 것도 안 썼다. 어. 뭐 그러니까 쓰려고 했던 예산도 덜 썼고 예. 생각보다 세금도 더 많이 많이 거쳐서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에는 30조 원이 더 생겼다. 이게 첫 해에는 첫 해에는 네. 새 정부가 들어서 그래서 쓸 저는 때. 그 기시감이 네. 그때하고 좀 비슷한 느낌. 그 이명박 정부 첫 해가 원래 노무현 정부 마지막 예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2008년 그럼 7년 뭐- 결산.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기재부는 다음 대통령이 나오는 첫 해는 그 대통령이 예산을 갑자기 돈이 더 생겼어? 하면서 더 본인이 쓰고 싶은 걸 더 쓸 수 있도록 네네. 이런 쌈짓돈을 아껴둔다. 회계적으로 일부러 만들어준다? 추측입니다. 요즘은 무서워서 저희 저 이상민 저 수석연구원도 지금 고발당했잖아요. 네. 그 디포 없다고 얘기했다가 예. 예. 그냥 하여튼 좀 이상하긴 하네요. 좀 이거는 이상하긴 그럼 한데. 매번 기재부가 그렇게 해왔으면 기재부가 잘못하는 거죠. 그렇죠. 설마 무능하는 문제는 아니겠죠. 설마. 세수 예측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데 그럼 작년에
그렇게 되는 걸 만약 정부마다 안다면 예. 마지막 임기 때 어. 기재부 잠깐 와봐라. 너희들 왜 이러는지는 알겠는데 내년 세수가 올해 세수보다 적다는 게 말이 되냐? 자꾸 이런 식으로 할래? 라고는 좀 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의 제기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죠. 그러니까 뭔가 느낌은 있는데 예. 그거를 파악할 정도는 못 됐던 거고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스피커가 약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청와대 안에 그거를 이해할 사람이 좀 살짝 없고 한 분 정도 있을까 말까 한데 그분은 뭐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고 비서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왜냐면 그런 걸 얘기해도 그걸 중간에 있는 리더십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예. 아무튼 좀 저는 좀 그래서 답답합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 지금 알겠습니다. 보시면 예. 예. 초과 세수는 더 거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작년에 그 6%가 똑같이 늘잖아요. 오차율이 21%인데 오히려 적게 잡은 거잖아요. 예. 그럼 15.5로 현재 지금 오차율을 잡고 있지만 더 15.5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예. 더 들어오는 게 15.5가 더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작년 21이 더 들어온 거고 올해는 어, 더 늘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400조 원 더 넘게 거칠 수도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과의 오차율을 비교해 보면 저는 좀 조심스럽게 그런 예측을 강하게 봅니다. 작년에 근데 좀 작년에도 예상보다 많이 세금이 거친 이유는 뭡니까? 작년은 정권 말기도 아닌데. 아니 그 작년에도 여전히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 지금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예. 그 국세 수입액이 본 예산에 282조 작년에 예. 네. 그러다가 1차 추경 때 282조로 해서 일단 그냥 그대로 갔는데 표를 같이 좀 보여주실까요? 예, 두 번째 표. 제가 지금 펴놨습니다. 예. 네. 2차 추경에 314조잖아요. 예. 그래서 초과 세수가 31조 더 거쳤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작년에 예. 예. 저희 같은 곳 저희가 계속 이제 저희는 문제 제기했고 2차 때 11월에는 50조가 더 거칠 거다. 네.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1월 12일 날 결산 추계를 해보니까 58조가 58조 원이 더 거친 걸로 예. 추정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60조 실제로는 60조가 더 거쳤어요. 예. 저희도 약간 좀 보수적으로 한 건데 이렇게 좀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많이 거치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은 있는데 네. 정확히 하는 문제는 이제 오로지 이제 기재부가 통계를 갖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이것도 추정이라서 그렇죠. 아니 저는 왜 그런지 그러니까 뭐 추측은 하나. 예를 들면 임기 말이라면 현직 대통령보다 차기 대통령에게 무게를 좀 주기 위해서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나라 살림을 짰을 수도 있다고 정무적 판단은 들어요. 네, 그런데 2021년은 그 해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임기 4년 차의 그 해에도 생각보다 세수는 많이 들어올 건데 조금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만 쓰셔야 됩니다. 라고 갖다 준다는 건 뭐 재정 건전성에 좋게 보면 긍정적으로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면 의도가 예.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도 재정을 타이트하게 네. 쓰려면 제 2회 추경에 그 사실은 이번에 국채를 9조 원이나 갚기로 했어요. 네. 돈이 더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예. 예. 근데 1차 때는 1회 때는 11조의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발행했죠. 예. 이번에는 9조의 국채를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 건전성도 지키면서 한다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재부 입장에서 최대한 재정을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만약에 입장이 있었다면 예. 네. 새 입 들어오는 것도 조금 보수적으로 추계를 할 수도 있긴 있겠네요. 근데 뭐 저는 아무튼 그분들 개인적으로 다 아는 분들인데 네. 예. 기재부에 있는 분들을 네. 아무튼 그거는 그러면 예전에도 계속 그랬습니까? 한 1-20% 정도는 더 조금만 아니죠. 이렇게까지 큰 적은 없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 때 특별하게 그런 일이 마지막에 문재인 정부 특히 마지막에 코로나 때. 그 전에는 그래도 오차가 예. 뭐 5% 이내 아주 정교할 때는 1-2%밖에 안 될 때.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그러니까 5% 이내죠. 그러니까 제 추측은 생각하시는 바대로 그런 음모가 아니라 코로나가 발생하면 이건 경기가 얼마나 수축될지 아무도 예상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수축될 걸 우리도 예상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뭐 돈도 많이 풀리고 수출도 잘 되고 그런 일이 우리도 예상 못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반영돼서 세수가 생각보다 많이 거쳤다. 네.
특히 이제 뭐 부동산 가격도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집 살려는 분도 많고 그러다 보면 또 뭐 양도세나 뭐 취득세도 많이 거치고 예. 그러니까 그랬던 거는 아닐까요? 우리가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만약에 1년 단위로만 예산을 짰다면 그렇게 되는데 예. 추경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그랬다는. 그래서 지금 요 세 번째 표 제가 지금 또 띄워놓은 세 번째 표를 보시면 네. 재정 수지 비율이 예. 그 연별로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선진국 평균은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예. 그 좀 나았을 때가 2% 정도 되는데 G7은 지금 4, 3, 3, 3 하다가 코로나 때 11 마이너스 11. 네. 코로나 때 이제 돈을 많이 썼다. 네. 한국은 지금 보시면 약간 좀 특이한 게 있는데 17년까지가 16년, 17년 요때까지가 이제 박근혜 정부잖아요. 네. 그럼 이게 재정 수지가 0.5, 1.6 이 정도예요. 아, 우리 굉장히 좋은 편이네요. 17, 18, 19에는 우리가 흑자 재정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긴축 재정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하는 문제는 코로나 이후의 문제죠. 예. 근데 코로나 이후조차도 이제 보시면 G7이 11% 마이너스 11%인데 2.2예요. 예. 그리고 21년도에도 다른 나라 마이너스 8.4인데 G7이 우리는 G7이랑 비교해야 되니까 예. 0.6이죠. 마이너스 0.6. 거의 재정 수지가 거의 적자를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저 그런- 말은 들어오는 재정에 비해서 정부가 돈을 더 많이는 안 썼다. 그러니까 다른 G7이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쓰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약간이 아니라 압도적이죠. 지금 마이너스 8.4 대 0.6이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들 쓰고 코로나를 버텼다는 건 굉장히 그 평가할 만하죠. 허허. 다만 음. 이제 이 피해를 입은 계층이 예. 있는 거고 예. 이제 그들을 돕자고 하는 게 이번 추경 때 할 때 계속 예. 반복된 얘기였던 거고 이번 추경으로 이제 손실분을 완전히 보상해 준다라는 것까지 이제 간 거죠. 최대 1,400만 원이니까. 네. 근데 그 돈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 세수 예상이 2달 만에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 그건 맞는 거죠, 어쨌든. 그렇죠. 보통 이런 거는 국회가 심의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예. 네. 국회가 그 정도가 아직 준비가 안 돼. 능력이 안 돼요? 예. 그렇겠죠. 국회가 법 만들고 예산안 심의하는 게 일에 다 안 돼. 법은 좀 신경 쓰는데 네. 예산은 이제 좀 몰라요 그냥 그런 건. 그러니까 뭐 한 전문위원 한두 명. 음. 근데 이제 예산정책처 정도가 이제 역할을 좀 하는데 네. 예. 그 예산정책처를 잘 활용을 못하는 측면이 있고요. 예. 그 바쁘잖아요. 이렇게 바쁜 일을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매우 바쁘게 매일 돌아가는데 정작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그렇죠. 이번에도 요거 문제를 이번에 추경 심사하는데 저희 연구소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예. 물어본 국회의원이 2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보통은 지금 이렇게 혼란한 시기가 아니면 그래도 한 5명 전화를 했었는데 예. 관심이 없는 거죠.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초과돼서 이런 것 때문에 흥분하고 분노는 하는데 예. 그냥 그때뿐인 거죠. 그냥 이 정치적 수사로 화를 낼 뿐. 이건 예를 들면 뭐 이번 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그 근거를 좀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그거는 뭐 법적으로 근거 조항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추계를 할 때 예. 뭐 세수를 예상해야 예산도 짜고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들어올지 예상해야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세금을 짜니까 뭐 꼭 그거대로만 하진 않더라도 그걸 할 때 뭘 공개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 조항 같은 건 없습니까? 조항이 없어요? 그냥 기재부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지금은 없고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어떤 재정의 정신으로 보면 공개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 추계, 그러니까 그 세출도 공개하지만 예. 들어오는 세입도 공개를 했던 거죠. 4월 전까지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가 지금 이 소득세가 지금 얼마나 거치고 있구나, 양도세가 얼마나 거치고 있고 이걸 저희가 그냥 산수로 추정해서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보고서 내자마자 이제 닫아버려서 이제는. 근데 그거 국가재정법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국회 입장에서 혹은 뭐 청와대 입장에서 기재부가 그런 그 개별적인 논리를 갖고 있다면 국회 입장에서 그거를 심의하고 견제할 만한 싱크탱크가 없어요. 국회의원 개인이 이 예산을 조망하는 능력을 갖추라는 게 무리라면 그런 리서치 기능을 갖고 있는 싱크탱크가 국회에도 있어야 뭘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것 이 세수 예산이 맞는지 그럼 또 거기서도 또 독자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정책처에 한 2-30명 정도 있죠. 예. 근데 이제 활용이 잘 안 된다는 측면과 2-30명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 국회에는 또 여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원하는 당이 있으면 반대편에서 그걸 못하게 하는 또 당이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세수 예상을 부풀려서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대하는. 예를 정부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당은 공개를 못하게 하고 하지 마. 야당은 원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대부분 흐지부지 돼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이제 각 정당의 싱크탱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각 정당의 싱크탱크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여의도 연구원은 거의 예산의 대부분을 여론조사하는 데 돌리고 있고 그래서 정세 판단을 위해서 민주당의 싱크탱크는 그래도 좀 짜잘한 보고서를 내긴 하는데 예. 재정까지는 못하고 그나마도 당직자들 월급 주는 것으로 저 연구소가 많이 운영이 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죠.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기 나나살림 연구소라도 없으면 진짜 야. 저희가 영업 때문에 참 그런 자세한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예. 모 정당에서 예. 5년 동안 저희가 그 예산 심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진행을 했어요. 네. 5명씩 파견해가지고. 예. 왜냐하면 한 명씩밖에 없어 정당의 전문위원이 예. 예산 전문위. 예. 그것도 세출 쪽만 신경 쓰지. 예. 5명씩 가서 저희가 저 증액 감액 세입 세출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당을 대리해서 기재부랑 협상도 하고 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협상이 있는가 저희가 같이 일종 용병으로 가신 거네. 그렇죠, 용병으로. 용병이죠. 거의 돈은 별로 받은 게 없지만 예. 저희는 소중한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이게 국가의 그 권력의 밑바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해도 되면서도 화도 나고 뭐 그러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결론은 예. 올해 네. 세수 예상액이 343조 원인데 예. 대선 끝나고 나니까 396조 원으로 계산이 바뀌었고 이조차도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있다. 보인다. 네. 그 이유는 모르겠다. 원래 예산을 빠듯하게 짜서 그렇기도 하고 원래 네. 세수 예상을 올해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세금이 이거 더 맞지 고치겠네 하는 그런 변수는 없어요. 먼저 경제 성장률이 지금 아까 네. 이제 똑같이 되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연말에 뭐 강력한 무슨 코로나나 이런 게 다시 오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예. 한 6%의 경상 성장률이면 한 9%까지 늘어날 것이다. 예. 네. 그런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재부가 이제 예측한 것도 매우 낙관적인 건 아니고 그냥 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거를 얘기를 내내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얘기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아니 진짜 여기도 자료에도 있는데 국가지정법에 공포하게 돼 있다면서요. 예.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매일 공개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재정법 위반이죠. 그런데 이 예산이요, 우리나라는 법률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은 법률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네. 미국이나 이런 데는 예산이 법률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해야지 예, 되는 통과하는데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예산이 법률이 아니고 그 법에 준하는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냥 국회에서 통과해야 되잖아요. 예, 통과하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 전용하고 뭐 이렇게 약간 용도로 변경이 쓰고 뭐 이러잖아요. 예. 그럼 지적 사항이 이렇게 위법한 행위라고는 안 하는 거예요.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 처벌이 없죠. 법 위반은 아니다. 예. 법이 아니어서. 규정 위반이고 그래서 이제 헌법을 바꾸면 이걸 예산을 법률주의로 해야 된다라는 예. 말을 하면 제가 지난번에 헌법 개정할 때 제가 이제 가서 발표를 하는데 예. 내내 기재부에서 전혀 오지 않다가 헌법 개정 논의할 때 어. 득달같이 과장들이 달려와가지고 어. 이제 주로 이제 관료들이 뭘 반대할 때 하는 얘기가 주로 뭐냐면 예. 첫 번째 어. 뭐 이 전례가 없다, 법에 예. 어긋난다, 어. 실익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왜냐면 다 법도 충분히 가능하고 전례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해봤자 실익은 없습니다. 이제 그걸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걸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국가지정법도 위반을 해도 예. 그냥 지적을 할 뿐 처벌할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세수 흐름을 공개하다가 갑자기 안 해도 예. 뭐 처벌 규정은 없다. 마치 권장사항처럼 돼버린 거죠. 아. 지금은 지자체들도 매일매일 공개하거든요. 예. 예산을. 예. 예. 예산 세입과 세출. 세입 세출을. 예.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가 요 지자체 요번에 뭐 얼마나 이용이 생겼다 이걸 다 추정을 하고 하는데 예. 중앙 정부가 닫아버렸다는 닫아버린 거죠. 엽시다. 그런데요.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권을 잡아보지 않아서 예. 대권을 잡았는데
대통령님, 저희가 그럴 줄 알고 세수 추계를 보수적으로 빠듯하게 해놨는데 사실은 50조 정도 더 거칩니다. 이걸로 추경 짜셔서 인심 한번 쓰시죠.라고 하면, 어유 잘했네. 그럽니까? 모르죠. 저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예. 저는 국가를 길게 못 보는 단견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때마다 그렇게 할 거로 의심하겠죠. 그리고 다들. 기재부 장관은 보통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공을 세운 그러니까 후임 정부 입장에서 보면 고마운 일 해준 그분은 홍남기 장관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근데 그분은 어차피 바뀌잖아요. 그럼 다음 왜? 대통령한테 유리한 일을 하더라도 본인이 뭔가 출세할 일이 아닌데 그 그렇게 일을 왜 하고 가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홍남기 장관은 누구의 눈치를 더 보았을까? 어. 검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좀 느낌이 오지 않을까요? 그게 무슨 무슨 말이에요?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쪽 업계에 예. 네. 업계가 민주당이나 여권의 업계와 이 기재부 출신들의 업계와 예. 어느 쪽에 자기는 더 그 중심을 둘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보면 무슨 얘기 납득이 가요? 근데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말씀하시기가 좀 그러니까 곤란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긴 한데 이해는 네, 해야 되니까 네, 네. 정부는 5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네. 마지막 임기를 같이 하는 기재부 장관이 다음 정부를 위해서 보너스를 준비해 주면 그럼 다음 정부야 고맙긴 하지만 그 보너스 준비해 준 장관이 다시 또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자기는 임기를 끝날 거고 어차피 본인은 이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래도 국가 재정을 위해서 힘써서 과도하게 세수 추계를 하지 않는 거야 해야죠. 기재부 장관이 국간직인데. 그러나 50조 원씩 거치는 세금을 안 거친다고 이렇게 숨겨두는 게 다음 정부한테 고마운 소리 듣는 게 본인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였잖아요. 네. 예. 근데 이 정권과 변함없이 관료들이 이제 가게 되는 흐름.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또 정관으로 가게 되는 흐름.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소장님. 아무튼 뭐 왜 그럴까? 그 무능 아니면 의도가 아니면 무능이죠. 그런 거 아니, 몰랐다고. 의도 아니면 뭐, 무능이다. 하여튼 이해는 선뜻 안 가는데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이상하긴 합니다. 이상하긴 해. 그래서 저는 그런 목적은 아닌 것 정폐하고도 같은데. 관폐가 그래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다 떠나서 정보를 공개 안 하는 건 진짜 문제네. 네. 그건 말이 안 되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정말 큰 나라인데 예. 이제 셀프도 소수가 안 하는 게 말이 돼요? 소수가 그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더군다나 집단 사고 위험도 있고 예. 하기 때문에 공개하고 뭐 그들은 주장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비판하고 이러면서 예, 예. 정교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허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다음 표 네, 제가 다음 지금 띄운 표, 표는 IMF에서 우리 이제 부채 문제 맨날 얘기하잖아요. 60% 넘으면 안 되고 막 얘기한 거잖아요. 네. 2021년 10월에 전망을 할 때는 그 51%의 부채 비율이 64가 될 거다. 2025년이 되면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이제 그 이번 4월에는 49%로 내리고 21년도를 그리고 25년에 돼도 56이 될 거다. 네. 60이 안 넘는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예, GDP 대비 네. 부채 비율이 예.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IMF도 굉장히 이 부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더 낙관적으로 보는데 예. 저 통계는 누가 줄까요? IMF가 우리나라에 와서 기재부 시스템을 만지고 하지는 않을 거 전 아닙니까? 기재부가 주는 거 IMF가 받아가겠죠. 그렇죠. 예. 예. IMF는 간단한 검증만 하고 이제 예. 이게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미 기재부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미 이제 알고 기재부의 IMF의 자료 제출을 몇 달 전부터 하니까 예. 이제 그런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저 말은 그러니까 49에서 점점 56까지 높아지잖아요. 예.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처음에 우리 지금 마지노선을 60으로 잡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물론 근거는 없지만 예. 부채 비율을 그래서 지금으로 가면 지금처럼 쓰면 60이 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다시 그 전망이 6개월 만에 바뀌어가지고 이제 56 정도 이것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거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볼 때. 2021년 10월에는 2025년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64%가 된다고 기재부가 예상을 했는데 네네. 올해 4월에 전망을 다시 하고 나서 이대로 가도 56%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라는 네. 전망을 한 게 네. 뭔가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 거죠. 그분들이 모르고 그랬지는 않았을 거다. 이미 알고 있다. 근데 저 정도는 아닙니다만 위쪽에 그 표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까 그 표? 예, 선진국 평균도 줄었잖아요. 아, 선진국 평균도 5%포인트 정도 줄었는데 네네. 저거는 어떤 저 말은 부채 비율이 아니라 GDP 성장률이 좀 달라져서 네네. 저렇게 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이 과도하게 줄긴 했습니다만 네. 다 줄었는데요. 뭐 같은 오는 아니죠. 118에서 113과 64에서 56은 비중은 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아니 왜 저정을 정무적 판단으로 해요 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팩트를 정확히 하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좀 달리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논란이 났는 게 제가 보기에는 사실 모르죠. 사실은 우리가 진실은 모르잖아요. 근데 충분히 정보를 공개 안 하니까 그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네. 예를 들면 아 미안해 내 생각이 잘못했어. 뭐 그럴 수는 있잖아요. 네. 예상이 잘못됐다. 뭐 그게 어떤 이유는 간에. 근데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하니까 네가 지금 정권 말이라고 이랬다가 정권에 지금 얘기. 그러니까 여기 뭐 저기 여기 나오신 그 중국 그 소개해 주는 분 있잖아요. 네. 이철 열심히 박사님. 네, 예. 보고 있는데 그분처럼 중국은 뭐 선택적으로 통계를 보여준다면서요. 우리는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 통계를 좀 다르게 보여주는 게 있지 않는가? 네. 라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사실은 기재부 자료보다는 한국은행이나 이쪽 자료를 좀 더 신뢰하는 경향도 있어요. 진짜 이 프로가 웬만하면 네. 음모론 믿잖아요. 네. 믿거든요 저는. 당연히 사람이라면 뇌물 받는 거고 당연히 사람이라면 나쁜 짓을 할 당연히 것이다. 뒷거래 오간다. 혹시 저거 뒷거래 오가는 거 아니야라는 구조가 있다면 분명히 오가고 있다. 네. 사람의 양심을 믿어서는 안 된다. 시스템이 지켜야지. 라는 주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와 진짜 그랬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정말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국가 부도의 날 영화에 보면 네. 예. 그게 실화라는 거 아닌 거의 다. 네. 국가의 좀 부도에 과장도 좀 네. 있긴 하지만. 예. 근데 그 지금 보면 그 거의 저 뭐냐 기재부 출신이 예. 거의 모든 부서의 재정기획관을 차지하고 있고 예. 거의 모든 곳에 이제 금융기관도 가 있고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노골적으로는 얘기 못하겠지만 마치 검찰들이 정관을 받으려면 있을 때 잘하고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그런 측면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 기재부의 목표는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나라 살림에 구멍을 적게 내는. 차라리 명분도 되잖아요. 우리 재정 건전성 하려고 그랬겠다. 굶을 예. 그렇죠. 그게 워낙 머릿속에 박힌 목표라서 선배고 후배군 간에 그 원칙을 잘 따른 선배는 나중에라도 밀어주고 끌어주고 네. 그렇지 않은 선배나 후배는 내치는 그런 내부 룰이 있다?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요즘 말을 조심해야 되니까 혹시나 그거는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그 너무 그 재정 건전성에 대한 패러다임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렇다고밖에 네. 볼 수 없는 거죠. 속여서라도 어떻게든지 돈 들쓰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갔으면 계속 가야 되는데 네. 갑자기 53조는 무엇인가? 세수 오차가 크게 났으니까 참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세수 오차가 크게 난 건 사실이니까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 네. 일단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21년, 22년 뭐 본예산 뭐 네. 이렇게 증감액들 이렇게 세금으로 보면 좀 세금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세는 늘고 이거 상증세는 상속증여세군요. 상속증여세는 좀 감소하고 이렇게 차이는 좀 있기는 있습니다. 네. 종부세 20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사실은 이제 그 뒤에 징수실적 같은 경우에도 근데 징수실적으로 가보면 네. 아 이거 표가 보기가 어렵네요. 네, 좀 보기 어렵네요. 예. 징수실적 가보면 지금 증감률이 20, 50이 돼버려요. 어디쯤입니까? 노란색으로 좀 가르쳐 예, 주세요. 이렇게 지금 그게 뭐예요? 그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 22년 3월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년 차이.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비해서 세금이 더 거친 정도를 얘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인세가 53%더 거치고 법인세가 주로 많이 거든요. 그러니까 53조가 더 거친 거죠. 53조가 소득세는 23조 더 거치고
아 지금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럼 돈이 실제로 더 거쳤느냐 지금 이걸 따져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속증여세나 이제 상속증여세 빼놓고는 20조 대가 50조 대까지도 지금 거치는 거죠. 그래서 22년 3월 대비 저게 4월 세수입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표가? 아 요게 지금 요거 오탄데요. 요거 21년 3월인데 예. 그 그렇습니다. 올해 3월이 예. 올해 3월이 21년 3월 대비 대비해서 웬만한 세목들이 다 맨 오른쪽 저기 종부세인가요? 아니다. 네. 종부세는 아직 거둘 때가 안 됐으니까. 예. 교통에너지 제로 환경세 채권 없고. 저거는 예. 유류세 깎아주느라고 빠지는 거니까 예. 저거 이외에는 한 20% 이상씩 다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그렇죠. 있다는 뜻이네요. 그리고 이제 추경에서도 예. 지금 요 그 국세 전체니까 국세는 아직 통계를 안 냈는데 예. 소득법인 상속증여세잖아요. 1차 추경 대비해서도 22, 29 이렇게 지금 증가한 거죠. 잘 거치고 있다. 예, 소득세 법인세가 특히 잘 거치고 있다. 아 소득세 법인세. 네. 소득세 법인세가 잘 거쳤다는 건 소득이 늘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이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 논쟁이 벌어지는 건 몰랐다라고 하는 기재부와 예. 업계에서는 우리 1월 달쯤에 다 얼마 법인세 낼 거라고 미리 법인세는 작년 실적으로 올해 내는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득세도 그렇지만 네. 이거는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면 같은데. 매년 틀렸어야지. 매년. 그거는 그리고 1월 달쯤에 저 얼마 낼 거야라고 이제 한번 통지를 한대요. 그러니까요. 그 관례상으로.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해 가지고 네. 하는 거거든요. 이제 공시도 해야 되니까. 그러게요.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금액일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 마음과 예. 여전히 있는 이제 그분들이 퇴직 후에 어디를 가는가 제가 쭉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같이 섞여 있다. 저는 이제 그 여야 보수 진보 문제도 일부 있겠지만 예. 그보단 그런 게 좀 크지 않을까. 정권과 상관없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예를 들어 네. 한 달이 끝났으니까 이번에 총계 내봐야지 그게 아니라 음. 지금 오늘 현재 얼마 거치고 이게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도 어차피 1년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해서 세수가 더 들어온들 남는 세수는 그 다음에 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올해나 2년 정도의 재정 건전성은 눈 가리고 아웅해서 지킬 수 있지만 어차피 남는 세수 본인 집에다가 숨겨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은 쓰게 될 텐데 누가 쓰던 네. 그렇게 세수 추계를 다시 잘못한다고 혹은 축소한다고 재정 건전성이 지켜지나요? 재정 건전성은 결국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이 숫자를 가지고 계속 네. 조절할 테니 한 해 낚이면 그 다음에는 더 쓰게 되겠죠 당연히. 이제 뭐 그것도 좀 중요한 좋은 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 아까 돈을 쓰지 않고 남겨두는 돈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예. 그게 이제 그 예를 들어 공자기금에 이런 곳에 260조 뭐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네. 국민연금 빼고도. 그런데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계획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일반 기업들도 얼마나 예산을 잘 짜서 올해 잘 계획하고 뜻밖의 잘 되면 더 좋은 거고 이렇게 예, 되는 건데 예. 이게 계획 자체가 잘못되니까 이따가 뒤에 제가 이번 추경 때 어떤 거를 삭감했는지 예. 보여드릴 알겠습니다. 텐데 이렇게 그럼 더 늘어온 돈으로 그럼 뭘 나라 쓰냐? 살림을 다시 한번 짜자는 게 이번 추경이죠. 예. 그럼 어떤 게 늘어납니까? 그 지금 늘어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거는 그거죠. 재난 피해 예. 370만 소상공인과 중기업 이하에 예. 주는 예. 돈이 예. 23조니까 그 30한 9조 중에 거의 그게 다인 거고요. 예. 세 가지인데 중소상공인들 지원하는 돈이 첫 예. 번째가 거의 70% 정도 되고 한 20%는 그 이제 방역 대응. 예. 그래서 이번엔 치료제도 많이 사고 뭐 이런 이제 예. 병원에 대한 지원도 키우고 이게 있고 한 10 정도가 그 뭐 산불 피해나 이 취약계층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는 왜 중소상공인들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왜 다 보상이 안 되냐 논쟁이 있었는데 예. 이번으로 일단은 물론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꽤 보상을 해주는 예, 걸로. 거의 그래도 최대 1,4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제 1, 2차까지 저 받은 것까지 하면. 예. 그러니까 두 가지죠. 작년에 그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것들은 예. 저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준 거고 네. 피해 보상금으로 준 거는 적었어요, 되게. 예. 근데 이제 그걸 올해 많이 주는 거죠. 세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가 있을 때 줬어야 되는데 네. 너무 늦게 준 거고 고통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미 좀 문 닫으신 분들도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데 오히려 또 이제 지금 풀면 어떡하냐 하는 네.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안 풀 수는 없는데 음. 여하튼 그런 문제가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늘어나는 부분은 그런 거다. 네. 또 그리고 이제 줄어드는 거는 이게 초과세수만 있는 게 아니라 지출구조 조정을 했다고 좀 예. 7조를 했고 예. 잉여금에서 한 8조를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출구조 조정이 뭐냐?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지금 여기 그 뭐냐 국방부의 방사청 감액만 1조 6천억입니다. 방사청. 예, 방위산업청에서 F-35A 뭐 이런 국방 예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건데 그러면 이게 지출구 조정이 뭐냐면 원래 쓰려고 했는데 이건 앞으로 이제 쓰지 않는 것으로 한다. 예. 예. 줄인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방식이 뭐냐면 잘 집행이 안 되니까 어차피 못 쓸 거 연기 이렇게 합니다. 아, 연기하는 방식으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F-35A 같은 경우에는 예. 작년에 예산을 추경 때 예산 심의할 때 예. 소소위 그 의원들이랑 그 기재부가 모여가지고 깎았어요. 그, 한번 깎은 거예요. 네, 한번 예. 깎았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네. 후보였죠. 후보일 때 막 이거는 정말 안보를 무시하는 정부의 뭐 이제 막 공격을 했어요. 네. 예. 저기 공식적으로 저기 저 페이스북에다가. 후보 때. 예. 그랬는데 요번에 또 깎은 거죠. 근데 이번에 왜 말이 똑같았어요? 없어요? 말이 없죠. 이번에는 아예 본 안에서 깎아버린 거예요. 본 안에서. 그것도 1조 6천억이나. 왜 이게 F-35A는 미운털이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F-35에는 설명하는 것대로 하면 살려고 예산 잡아놨는데 네. 잘안 미국이 안 팔거나 아니면 뭐 어떤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산이 문제 늦어지고. 때문에 어차피 올해는 안 된다. 한다. 둔촌주공 올해 그 분양 안 못하는 되지. 것처럼 아. 그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아. 올해는 어차피 이 돈 쓰려고 해도 못 쓴다. 보통 이게 한 15년 20년씩 하는 거거든요. 사업이. 아, 그럼 되게 깎기 좋은 항목이네요. 어차피 특히나- 남을 돈. 특히나 이 돈은 예치돼 있어요. 네. 네. 저 이 미국 국방부 개정에 FMS라고 있는데 네. 거기에 넣어놓고 만약에 아. 처음에 계약했을 때보다 달러가 올라가면 뭐 우리가 더 받고 아니면 내려가면 더 주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그 사건 거가 얽혀 있죠. 뭐냐면 그 미국은 네. 주둔 비용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그 친구들이 갖고서는 잘 안 쓰고 아. 넣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해가지고 예. 야 쓰지도 않을 돈을 왜 받아가냐 이제 그런 비판을 하는데 그게 약간 그 지출을 그러니까 발생주에서는 분명히 그 지출을 한 건데 예. 현금주에서는 실제로 나간 돈은 나간 건 아니고. 아닌 거죠. 회계상으로는 그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복잡해. 예, 네. 표를 보시면 예. 그 이 지금 요 감액표가 쭉 너무 길어서 다 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 이 감히 상위 100대 사업을 저희가 이제 쭉 저희 보고서에 넣어놨어요. 100대 사업? 예, 자세한 내용은 저희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네. 몇 개만 찍어주세요. 엄청 많네요. 그 일단 제일 많은 게 네. 주택도시기금이 1조를 감액했잖아요. 네. 네. 융자 사업인데 이걸 2차 보전 사업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1조를 지원 똑같이 하는데 그 전에 현금으로 1조를 지원한 저기 융자를 해줬는데 네. 이자만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거죠. 아, 그럼 이제- 대출금은 늘어나게. 대출금은 그대로 있는데 어. 그러면 1조 나갈 게 예를 들면 뭐 한 저 5%라고 아무리 높게 잡아도 5%라고 500원만 나가면 되는 아. 거죠. 500만 나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게 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은행 가서 빌려. 이자만 그리고- 우리가 내줄게. 그리고 싸게 빌리고 싶잖아. 그 이자 우리가 좀 내줄게. 이자 차이만 이렇게 해줄게. 네, 네. 그럼 그럼- 예산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융자한 게 35조예요. 아. 얼마든지 고안해서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구직급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3,531억을 삭감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 매년 불용되고 계속 넘어가는 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풀려서 편성한 예산인 거죠. 원래부터. 구직급여 네. 부풀려서 편성할 이유는 뭐예요? 어차피 남는 예산. 많이 들 줄 알고. 뭐 많이 들 줄 알고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해놓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남으면 뭐 지적당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뭐 그냥 관례적인 지적을 당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법한 행위는 아닌 걸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좀 넉넉히 확보한다. 넉넉하게 확보했는데 왕창 줄였다. 그다음에 이제 수소차 보급 및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 네. 2,250억 삭감. 이것도 이거
결산상 못 쓸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4천억을 못 썼거든요. 중요해서 많이 어차- 잡아놨는데. 어차피 자동차 1년씩 기다려야 되고 안 나오니까 네. 반도체 반도체도 지금 안 되고. 그렇지 수소차 안 나오고 있으니까. 지원금도 못 할 거다 어차피. 그리고 이제 일반 지원 시설은 뭐 건물 짓고 이런 건데 예. 이것도 역시 매년 못 쓰더라. 예.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이게 부서들도 여지를 필요로 하고 기재부도 여지를 둬야 나중에 뭐 이렇게 좀 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해상 초계기 구입도 1,359억. 이것도 역시 이제 비슷한 납품 거죠. 일정이 늦어질 국방. 것 같다. 예. 어. 그다음에 뭐 지급 이자 네. 지급 이자 반환금 이것도 좀 늦게 주면 되니까. 이자 주는 거. 누구한테 이자를 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빌리는 돈이나 예.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빌려주는 돈도 있지만 정부가 예. 빌린 빌리는 돈도, 돈도 있죠. 있죠. 뭐 예를 들어 한국은행에서 빌려왔다. 이자는 날짜 돼서 갚아야죠.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떻게? 뭐 이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어떤 이런 뭐 전철건설, 네. 행복주택, 융자 이게 많잖아요. 융자가요. 예. 융자를 예. 이것도 간접적으로 돌리는 거 2차 보존으로 줘.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렇게 2차 보존으로 가는 게 효율적인 운영에 좋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예, 효율적으로 근데 이게 운영이 지출구 좋아. 조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쓸 돈 쓴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아. 이제 뭐 약간 재정 여력을 키우는 건 좋은데 네. 지출구 조정이냐 이게. 그러니까 도로 닦을 때 나라 돈으로 안 닦고 민자고속도로 만든 다음에 매년 지원금 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야, 근데 안승찬 기자 막 밑줄 그으면서 열심히 합니다. 왜요? 나중에 나라 살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야 이런 게 있어? 하면서 열심히 보고 있어요. 보통 웬만하면 관심 없는데 야, 이거 다 내가 챙겨야 될 거야 나중에. 그 아무튼 요즘은 네. 그래도 이제 이걸 좀 볼 수 있는 분들이 공무원들이잖아요. 예. 이렇게 조금씩 저 연구소에 이제 발길들을 이제 하기 시작해서 조금 미래가 좀 밝아지고 밝습니까? 있습니다. 네. 뭐 자세히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또 여하튼 이외에도 뭐 예를 들면 관사 및 간부 숙소 이게 잘 진행이 안 뭡니까? 되고 있는 거예요. 관사믹 누구의 숙소예요 이게? 국방부 국방부 간부 숙소. 아 국방부 거. 이거 예. 돈 얼른 써야지 왜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간부 그 숙소 엉망인데. 계속 잘 이제 건설이 안 되나 봐요. 네. 그래서 매년 왜 들어오는 안 될 리가 있어요. 안 지니까 안 돼. 아니 근데 이제 그냥 군인들 동원해서 막 이렇게 지우면 안 되는 거? 아. 그러니까 이게 군인도 근데 간부가 줄지는 않는데 아무튼 네. 좀 군인 쪽이 좀 더 쉬워 보이겠죠. 어. 이거 저항이나 이런 게. 예. 그다음에 항공장비 유지 같은 경우에도 총이 있는데. 아닙니다. 항공장비도 그 1년 늦춘 거죠 이제 그 뭐 사고 이런 것들을. 예. 기초 시기 조절. 예. 네. 예. 관광산업도 융자를 바꾸고 예. 그다음에 농협재해보험 같은 것도 지출 시기를 늦추고 예. 뭐 임대 출자 일자리 안전자금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촘촘히 그러니까 네, 이런 근데 진짜로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항목별로 하는 거 처음 봤어 나 진짜. 저런 거 하나하나 다 고민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 고민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봅니까 이거? 중앙정부가 사업이 8,800개 정도 되거든요. 예. 저희는 엑셀표로 다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난 한 5년간 이 사업이 그 추경 때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예. 얼마 늘고 줄고 불용액이 얼마고 뭐 이월액이 얼마고 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신규 예산이 1%밖에 안 돼요. 다 하던 거 그냥 하던 거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복불이구나 복불. 그게 혁신이 안 되는 거죠. 예. 사실은 혁신하려면 네. 많이 없애고 새로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하려면 되게 머리가 아프잖아요. 상상력이 동원돼야 되고 어디 네. 쓸 곳 찾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인프라 거의 구축이 됐어요. 예. 그럼 이제는 유지 관리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좀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예를 들어 저 10억짜리 프로그램 사업을 하는 것보다 예. 1조짜리 건설 사업이 더 편하거든요. 그렇지. 그런 거 여러 개 하려면 10억짜리 모아갖고 사람들 토론시키고 그래서 뭐. 벤처 캐피탈들도 네. 그냥 한 회사에 2천억 투자하고 말지. 그렇죠. 20억씩 100개 찾으려면 눈 빠져요 아주.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중앙정부가 8,800개고 광역자치단체가 보통 한 4,000개, 예. 기초가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사업이. 너무 꼼꼼하게 보지 마. 나중에 아니, 이거- 되고 나서 봐도 돼요. 이거는 감액이고 그럼 늘어난 건 뭡니까? 그럼 늘어난 거 더 소개시켜 줄 거 있어요? 엄청 많은데 감액이? 예, 뭐 감액이 많아요. 늘어난 건 아까 그 큰 게 퉁친 거잖아요. 이거 23조. 아 그게 다고. 네. 아. 뭐 특수고용직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뭐 몇천억 하고 뭐 이런 게 예. 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예술인들한테도 100만 원씩 3만 명한테 지급하고 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한 것들은 거의 다 이제 뭐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저 이 민주당도 오히려 더 주자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아마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예산이. 그래서 지금 뭐 하도 많아서 뭐 자주포가 어떻고 막 이렇게 좀 많은데 진짜 많다. 이것도 추리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순서 100등까지 100등까지 100개만 뽑아온 거고. 100개만 뽑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예. 기재부가 일을 하지 않고 예. 부처에다가 야 저기 여러분 야라고 하면 좀 그렇고 예. 자 뭐 부처에서 예. 뭐 5%씩 다 마련해 달라고 그러면 알아서 이제 보내죠. 그걸 다 모아서 취합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밀하게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여유제한 놨던 걸 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기계적으로 삭감을 하면 요요 현상이 일어나요. 요요. 또 다시 늘어나. 그렇죠. 다음에. 다시 늘어나는데 예. 그 꼭 필요한 돈도 줄이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줄이면 이제 그 필요한 돈이 늘면서 예. 필요 없는 돈도 같이 늘어나죠. 아하. 여기 저희가 결산상 불용 선인식이라고 표시한 거는 다 네. 이제 항상 집행이 안 되던 것들이에요. 아 그냥 빼도 큰 문제 없던 것들. 예. 근데 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하는 비축 토지 매입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건 토지를 덜 매입하면 되는 거니까 네. 이거는 사실은 뭐 그 구조 조정이긴 한데 예. 매입을 줄이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이제 꼭 필요한 게 없었을까? 그러면 예. 소장님 이런 거 하나하나 있잖아요. 이런 거 뭐 비출 토지 매입, 뭐 울산 신항,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그 지역이나 이런 사업으로 보면 중요한 돈들이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사업들이잖아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토의가 있거나 뭐 보고서가 있거나 뭐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회에서 지적하는 사안들이 있긴 한데 네. 이렇게까지 자세히 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시작하는 게 몇 가지겠죠. 몇 네. 가지. 그래도 한 여기에 나온 것 중에 한 반 정도는 커버는 합니다. 국회에서? 지적은 해요. 지적은 해요. 서류상 지적. 요거 이상하다. 네, 아. 서류상 지적해요. 서류상.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공개되지 않는 자료이긴 한데 네. 예산안 예결위가 있잖아요. 50명. 그럼 예결위 소위가 15명 있어요. 예. 이 소위에서 감액을 하거든요. 네. 예결위 소위 참고 자료가 한 2,500페이지 정도 돼요. 요게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한 2,000개 정도 되는 사업에 대해서 요건 요러니까 증액하고 요건 요러니까 감액해야 된다는 주장을 각 의원들의 이름과 결부되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줄씩. 그건 누가 아니요. 합니까? 그 비어서 스터디는 누가 합니까? 그 2,000페이지 되는 그 그게 자료 이제 누가 만들어요? 일단 국회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다 의원실이 제출한 거를 모은 거죠. 의원실에서 내가 보기엔 요 예산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예를 들면 늘리거나 깎아야 된다. 지역구 사업이라든가 뭐 부처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예. 그 중에 정말 의미 있게 깎으려고 하는 시도도 있고 예. 자기 지역구니까 그러니까 자기 싫어하니까 깎으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예. 자기 지역구 사업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하나하나마다 스토리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냥 그 큰 사업들은 조금 이제 아는 수준인 거죠. 예. 예. 그래서 것들이 사실은 불가능하진 않아요. 이거 파악하는 게 좀 노가다가 많이 들고 그 노가다도 예를 들면 기자가 이거 하나하나 쓰고 있으면은 왜 쓰냐고 하긴 할 것 같아. 삼프로TV 좀만 더 합시다. 예? 아니 하나하나 써봐. 다음 총선에 출마할 미치려고 할 것 기세네. 같아. 근데 저는 기자들이 좀 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 비밀이 아니에요. 예, 다 세상에 나와 있죠. 아무도 모르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산정책처 자료집을 보고 예. 하나만 딱 끄집어 와서 계속 확인 전화 한두 번 하고 네. 하면 특종처럼 보도하거든요. 가끔 그런 기자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만 입수한 자료를 하는 것처럼 단독 그래갖고 막 나는데 네. 데스크가 모르면 단독이야. 남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럼 저는 이제 보고 또 이 양반 또 편하게 가는구나 이렇게 어. 보는데 그래도 그나마라도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죠. 열심히 한 예. 거네요. 맨날 정치인 무슨 말 한마디 쫓아다니는 거에 비하면 예.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기금 여유재원을 좀 썼거든요. 예. 마지막 보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기금에 있는 돈 그러니까 네. 여유재원이 각종 많다고 기금들. 했잖아요. 예. 예. 지금 보시면 2조 999억 원을 기금 여유자원에서 뺐거든요. 예. 이게 지금 뭐냐면 공공자금 관리 여유자원을 공공자금 관리 기금에 넣어놓은 거예요. 예. 근데 공공자금 관리 기금이 260조예요. 260조가 일종의
그 여유자금 통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 그중에 2조 빼는 건 뭐 와. 일도 아니죠. 260조가 지금 통장에 있어요. 네. 그냥 지금 기금으로. 비상금으로. 여유자금, 여유자금으로. 그러니까 쓸 계획이 없는 장기간 보관하는 돈으로.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뭐 1,000조 지금 요번에 되잖아요. 그거는 또 다른 거고. 그럼 그 돈은 그냥 보통 예금 이런데 좀 국채 이런 거 사갖고 있겠네요. 국채도 있고 뭐 저기 주식은 약간 사고. 그러니까 좀 그걸 확대하면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 이 저기 공자기금을 확대하면 예. 주식 투자가 많이 될 수도 있겠죠. 어. 근데 사실은 국민연금 수익률이 지금 9%막 이러잖아요. 예. 그건 제가 볼 때 정말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라고 저는 다른 보는데 다른 기금들하고 비교하면 안전하게 하는데도 그 정도면 안전하지는 않아요. 해외 주식도 막 사고. 건물도 사고 네, 막 그럼. 이제 그럼 이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한다는 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있는 돈을 일부 빼서 네. 요 사업에 일단 쓰겠다. 네. 여유 자금이니까. 그런데 이런 거 자꾸 묵혀두지 말고 쓰자는 거죠. 소장 생각은. 네, 저는 쓰자는 거고. 그러면 네. 이것도 예를 들면 다 금액들이 있는데 네. 지금 9천억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주택 도시기금. 주택도시금에서 9,681억 네. 원을 쓰는 건데 네. 주택 도시기금이 200조 저 뭐냐. 이게 청약통장에 넣어놓은 돈이죠. 이게 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청약통장 가입해서 넣어놓은 돈이에요. 이게. 이게 제일 큰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확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주택 도시금에 있는 돈 중에 여유자금을 또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또 넣는 거죠. 그러니까 기금의 기금이지.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기금의 기금이에요. 그걸 모아서 뭐에다 써요? 뭐 투자도 하고 이자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죠. 그런데 이걸 그냥 예산처럼 쓰자. 주택 도시기금이면 빨리 지금 주택 짓는데 쓰든가 그 예, 말씀이신 그걸 좀 거죠? 확대하자는 거죠. 다 털자는 건 아니고. 예. 그리고 이게 돈이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급속히 늘고 있어요. 기금이 예, 기금이. 왜 그러냐면 거기서 그 기금들이 각각 무슨 부담금이나 이런 걸로 걷잖아요. 예. 그것도 있고 또 일반 회계에서 전입하는 것도 있는데 네. 그 돈이 꾸준히 늘고 있어서 음. 그러니까 기금이 제가 만약 그 고정적으로 있다면 비상금으로 갖고 있자고 할 텐데 예. 예를 들어 매년 뭐 한 10%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한 5%는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증가분에 그런 거가 이제 제 생각인 거죠. 그러면 이번에 아까 이제 줄인 거 있잖아요. 네. 감액한 것들. 그건 좀 잘한 겁니까 그래도? 이것저것 그래도 짜잘한 것들만 이렇게 줄인 게 많던데 그- 줄인 건 잘한 거예요? 아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걸로 그 어차피 불용될 거를 쓰는 네. 거라서 약간 눈 가리고 아웅 측면이 좀 있는 거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잘한 게 없네. 근데 이제 저는 진정한 지출구 조정은 네. 어떤 분야는 앞으로 줄이자. 그런 식으로 해야 이건 되는데. 앞으로 일몰시켜야 된다. 예. 이런 게 지출구 조정.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도 하지 말자 해야지. 올해만 잠깐 빼놓은 거네요. 5% 그러니까. 줄이고 뭐 10% 늘리고는 의미 없다. 그뭐 제가 맨날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예. 연탄 지원 줄이자, 없애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맨날 그 불우한 사람들 돕는다고 연탄 나르게 하지만 실제로 연탄 혜택을 보는 사람은 화훼 농가들이거든요. 예. 화훼 농가들. 예. 음. 그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어허. 그거 하면서 예. 하고 집에 보일러에 연탄 넣는 분들 아직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극소수 취약계층이 있는 거죠. 근데 차라리 그분들을 가스나 다른 걸로 바꿔주고 보일러 바꿔드리는 게 예, 낫지. 그게 낫지. 그분들 돕는다고 연탄 계속 생산하고 연탄 그거 재정으로 사드리고 하는 거 네. 이상한 거다. 그렇죠. 음. 이제 그분들도 또 저 석탄공사 계신 분들도 이제 은퇴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정리하고 자기 먹거리야 어떻게 된 게. 진짜 미치겠다. 와. 야, 진짜 이 예산의 문제는 저는 이게 소장님 얘기할 때 너무 심각한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일들, 큰 돈들이 모여서 크게 쓰이는데 어떻게 늘어나는지 어떻게 줄어드는지 뭐. 그게 중요하게 생각되면 네. 가야 됩니까? 근데 저처럼 들어도 그냥 별로 안 와닿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심각해. 그러니까 저는 그 개인의 삶에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각각의 이 2,000조쯤 되는 GDP에서 네. 차지하는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 예산이 800조고 예. 그 공공기관에서 쓰는 돈이 이거 빼고도 여기서 중복되는 거 빼고도 한 500조 더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물론 그게 2,000조 분의 중에서 1,300조는 아니지만 돌고 도니까 돈이 그건 아니지만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좀 바꾸면 됩니까?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초과 세수가 나오고 즉 세수 예산을 적게 잡고 그러니까 세수 추정액을 뭐 그러면 예산안도 쪼무라들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럼 남는 돈 어떻게 할지 또 고민해야 되고 예. 이거 좀 막으려면 어떻게 근데 해야 그 됩니까? 원인이 뭔가 실수라면 실수를 고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그
소장님 주장으로는 기재부 관료들의 늘 그런 습성 때문이라고 하면 그거는 바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당장은 뭘 견제하는 뭔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네.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는 투명성이 가장 첫 번째고요. 예. 그러니까 투명성이라는 건 지자체 같은 데 가보면 음. 뭐 예를 들어 예산서, 결산서 이런 게 그때 다운 10명 뭐 이렇게 돼 그러거든요. 하지만 그 10명을 신경 쓰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누군가는 누군가 볼 수 있다. 예. 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단체장이나 의회가 불러서 가요 지방에. 예. 그러면 가기 전에 이렇게 다운 받아갖고 이렇게 잠깐 가요. 한 몇십 분만 봐도 할 얘기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런 거를 두려워하죠. 어. 투명 저그 자료의 공개. 그러니까 정보가 권력이잖아요. 어. 그래서 별것도 아니어도 예. 그래서 투명성이 가장 크고요. 예. 저는 책임성은 만약에 책임을 무조건 묻는다 뭐 이런 건 아닐지라도 차라리 모두 같이 공개해서 토론을 하면 그러면 책임성이 좀 공유화되잖아요. 저 지금 막 생각난 건데 예를 들면 요즘 보도블록도 이 보도블록은 누구 어디서 시공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예산에도 이거는 누구 과장이 주인겁니다. 법인세 세수 추정액은 누구 어떤 어느 과정이었는지 과장 몇 년도 이게 사실은 그런 정신이 정책실명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 근데 잘 제도는 우리나라는 이제 법은 다 있잖아요. 예. 제도도 다 있고 어. 작동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이 어떤 사업에 누가 했는지 그거 다 기록하게 돼 있는데 실질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투명성, 책임성 그 다음에 이제 참여가 필요한 거죠. 참여. 국민들의 참여. 참여인데 뭐 의회가 못하면 네. 저 시민들이라도 참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고요. 네. 저는 이제 저희 같은 연구소가 한 50개만 있어도 바꾸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라살림을 보는 연구소가 나라살림 연구소 말고 없습니까? 뭐 있긴 저기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는 곳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참여연대에 예. 한 2명, 1명 상근자 있고 합치세요. 그 뭐 이렇게 흩어져 있지 말고. 그리고 정창수 소장님하고 나라살림연구소에 이상민 의원님 계시잖아요. 저희는 한 20명 됩니다. 두 분 다 같이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어디 국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좀. 이미 몇 명 보냈어요. 네. 국회에는 몇 명 네. 보냈고 아 그래요? 예. 여기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청와대도 한 명 보냈다가 나왔고 뭐 네. 이렇게 했는데 예. 정작 가면 또 딴 소리 해요? 싫어요. 아니 아까 가면 말씀드린 싫어할 대통령 것 못 만나는데 뭐. 예. 아 청와대 보내도. 예. 근데 싫어할 것 같아요. 환영받지 못할 것 같아요. 나라살림 연구소는 어딜 가도.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 뜯어보고 여야 막. 모두가 별로 탐탁치 않죠. 또 저희는 증액 중심이 아니라 네, 감액 감액 중심으로 중심이고. 감액을 보니까. 근데 증액 주장을 하긴 하는데 네.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 많이 채널이 이제 주파수가 다를 수가 있고 나라살림에 대해서 자꾸 보도를 해야 되는데 네. 언론이 보도를 해야 되는데 네. 정부가 보도 자료를 안 내는 건 보도를 안 하잖아요. 언론들은 보도 자료를 보도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정부가 보도 자료 안 내잖아요. 네.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고 어. 거기 간다고 뭐 광고주가 있는 것도 아니니 또 거기 기자를 많이 보내기도 어렵고. 네. 정부가 자랑하는 보도자료 많이 내죠. 네. 근데 이제 그 아는 만큼 느낀다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자랑을 하는 그 와중에도 이제 보이는 거죠. 나라살림연구소에 이상민 의원님을 소장님으로 빨리 승진을 시키고 저희가 정창수 소장님을 소장님을 국회로 보내? 국회로 국회가 아닌 것 보내든 같은데? 3프로 TV를 영입을 하든 매일에 매일. 해서 와. 나라살림 채널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나라살림 중요하죠. 이게 예. 잘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열심히 공부하셔서 또 전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예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리올리님이 끝까지 시청했다고 자기 스스로 대견하다고. 한참 정치적으로 싸우시다가 그분들 발 빠지고 네 진짜로 남으실 분들만 남았네요. 앞으로는 이런 아이템은 좀 안 해야 되겠어요. 왜요? 안승찬 기자가 자꾸 사명감 느끼는 것 같아요. 불안해. 어디 뭐 또 정치하러 간다고 할까 봐. 예. 네. 오늘은 여기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